안녕하세요. 왕준호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 망가지는 관절염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근감소증인데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근감소증, 운동과 영양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50대 이후에 근골격계가 중요한 이유, 근감소증이란 무엇인가, 근감소증의 원인과 체크포인트, 근감소증의 예방과 근육 유지, 근육과 영양, 근육에 좋은 식단 원칙, 영양 타이밍 간식, 체중 감량 시의 근소실 막기에 관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이후에 근골격계가 왜 중요한가? 먼저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 정도 감소하고 근감소증과 관절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근골격계 건강을 관리하면 바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운동과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는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유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이동이 보장돼야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강화되면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고 연골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바로 통증도 완화됩니다. 낙상과 수술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균형 감각이 향상되면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이후에 회복력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감소증의 정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이라면 주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되고 근력이 저하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먼저 근육량을 체크하고 근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행 같은 것을 이용한 기능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단순히 노화만의 결과는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잘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감소증의 원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노화와 호르몬의 변화가 바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의 중요한 호르몬들이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감소하고 자식 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운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신체 활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 계신다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못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잘 드시긴 하더라도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 및 약물 복용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만성 질환 또는 이런 만성 질환 때문에 약을 오랫동안 먹다면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운동을 못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과 대사 이상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병의 원인이라 이야기되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도 근감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위험 신호에 관한 체크리스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력이 약화됩니다. 뭐 병뚜껑 따기도 힘들어지고 물병 들기도 힘들어지고 손목에 힘도 없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먼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이상 했을 때 거뜬해야 되는데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손으로 지지가 필요하고 또 허리 통증이 있고 그런 경우에 또 근감소증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행 속도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분에 100m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보행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의도적인 체중 감소들도 근감소증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5% 이상 감소됐다면 한 4kg 정도, 3kg 정도 감소됐다면 이런 한 번쯤 근감소증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식욕 저하되고 근육량이 감소된 것. 이런 6개 항목 중에 3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근감소증에 위험이 있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감소증 핵심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회 또는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따로 하셔서 근육량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로 메이저 근육,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근육, 종아리 근육 같은 하체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동시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주 3회에서 5회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빠르게 걷기, 천천히 뛰기, 수영, 자전거 같은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몇 끼로 나누었을 때 단백질을 20g에서 30g 정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것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 또는 8시간 정도 충분한 휴식으로 근육을 회복시켜야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육의 유지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바로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같은 근육이 강화된다면 무릎에 가해진 충격을 흡수해서 관절 연골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정렬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육이 튼튼해야 올바른 하지 정렬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 자체가 하중 분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막아서 퇴행성 관절염의 빠른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가 안 된다면 퇴행성 관절염도 빨리 진행되고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면 관절염의 확률이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60에서 70g, 1kg, 체중 1kg당에서 1g 또는 1.2g 정도의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3끼로 나눠서 매 끼마다 20에서 30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 같은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고 돼지고기, 소고기들도 매우 좋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운동한 이후에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근육의 합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근육의 기능과 함께 뼈 건강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양을 잘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운동과 병행해야지 근육의 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 해도 안 되고 단백질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노년기에는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 만약에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못한다면 단백질 파우더 등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에 좋은 식단 원칙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 끼니 보충해야 되고 그리고 근육 운동으로의 에너지원으로서 탄수화물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섭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음식으로서는 현미, 귀리, 통밀, 고구마, 감자 같은 음식이 좋고 빵이나 국수 같은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D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근육 유지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중에 달걀, 생선, 닭가슴살, 소고기 등이 있는데 양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끼에 달걀 2개 내지 3개 정도 먹는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 콩, 렌틸콩, 퀴노아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완전 단백질이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섭취해야 된다면 골고루 다양한 종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섭취하는 타이밍은 1시간 이내가 좋고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수분 보충도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으로서는 삶은 달걀 같은 것이 좋고 단백질이 많은 무지방 그릭 요거트,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 시 근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력 유지를 잘 하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2, 3회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그리고 운동 강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1kg당 체중 1kg당 1.2g, 1.6g, 한 끼에 20에서 30g 정도, 하루에 60, 70, 80g 정도의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너무 급속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500kcal 정도 감량하는 게 좋고 일주일에 0.5kg 또는 1kg 정도 서서히 감량을 하는 것이 좋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근육이 관절을 지킨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릎 건강의 기본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동할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가 10 정도, 최고에서 3 정도 된다면 괜찮은 정도의 운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다면 다음날 운동량을 약간 줄여서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매끼 20에서 30g 정도 균등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최소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한다면 5일 정도 해야 되고 50분 정도 한다면 3일 정도 하는 것을 최소 유산소 운동 시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10분간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0분간 걷기를 2주 정도 한 다음에 양을 한 30분 정도도 늘려가고 감당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 쿼드셋 운동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에 10회에서 15회 정도 쿼드셋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적응이 된다면 헬스클럽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식사부터는 가능하면 단백질을 한 끼에 20g 정도 추가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감소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의 유지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래에 노인이 됐을 때 본인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금보험격인 근육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